예, 안녕하십니까. 장대진의 트렌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같은 모양의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내려가는 뭐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보통 보면은 내려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지 아닌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가 수익률에 승패를 가요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트렌드 종목 AS 먼저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상신 EDP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지난주 트렌드는 전고점 돌파 종목을 잡아라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먼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높은 수준에 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이날 이야기 드렸고 좀 내려오면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이하에서 좀 건드려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55,000원 비슷하게 좀 내려왔고요. 지금 BW 물량들이 23일 날 좀 상장된다고 합니다. 100만 주 정도 상장되는데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보유수가 걸린 종목이라서 보유수가 걸린 물량이라서 물량이 출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걸로 해서 심리적으로 좀 주가가 좀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밑에 잡아보자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오늘 55,000원 비슷하게 내려왔다가 주가가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이때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전고점이 한 64,000원, 65,000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9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주가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제가 밑에서 좀 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주가가 추천드린 이후에 좀 내려갔는데 제가 4,500원대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오늘 전일부터 해서 4,500원대가 왔었고요. 4,5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한 5,1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0원 목표가, 손절가는 아래쪽으로는 4,270원. 그래서 요 밑에 구간을 보시고 뭐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뭐 트렌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먼저 시황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시황 분석의 제목은 제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필요해라는 그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 약발을 좀 못 받았죠.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전일과 오늘 그리고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현물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소극적인 현물 매수가 지수를 좀 받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뭐 주요 종목들, 지수하고 관련된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화학이든 조선이든 그리고 뭐 철강이든 보시면은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격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시원스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지난번에 지수가 좀 움직일 때는 4,000원 이상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이상을 하는 그런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수는 좀 더 뭐 횡보 조정 내지는 뭐 진폭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지수는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은 뭐 2,050부터 1,900선 정도의 박스권이 전망이 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의 트렌드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의 트렌드는 제가 단기, 중기에서 뭐 지표로 크로스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단기 지표만 보고 아니면 단기 지표만 보면 매담을 하다 보면은 큰 시세를 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지표까지 같이 해서 하면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의 어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격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격률과 관련해 가지고 21격을 이야기 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격률과 관련해서 단기 중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격률이라고 하면은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떨어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은 주가하고 이동평균선이 많이 떨어지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단기 이격률은 보통 20일과 21격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평선 단기 기간만 썼을 때는 좀 추세의 함정, 그러니까 뭐 그 지표의 함정이 빠질 수가 있는데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60일까지 쓰면은 신뢰도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일과 60일을 동시에 쓰면은 크로스 체크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패턴의 예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패턴은 제가 삼성 테크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테크윈의 주가 좀 보겠습니다. 삼성 테크윈은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도 9월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좀 많이 당겨 보겠습니다. 2005년도 그 1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턴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이격도입니다. 지금 위쪽이 21격도고요. 밑에 쪽이 61격도인데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 이격이 높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1격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61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고점을 점진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21격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충격 이격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60일도 마찬가지로 충격 이격률이 발생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충격 60일선은 60일과의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니고 20일 이격을 보고 매매를 하지만은 다 파는 게 아니고 절반만 팔아가지고 다시 절반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60일과 20일 이격을 두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하면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이격률 한번 비교해 보시죠. 트렌드 종목 가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대형주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제 지수하고 관련되다 보니까는 주가가 올라갔는데 종목은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GS 한진해운 등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설명은 제가 대우조선 기준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 아시다시피 조선업체죠. 그리고 이제 플랜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 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뉴스 플로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지금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완바운드 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평선도 마찬가지, 이격률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충격 이격률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려오면은 제가 잡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60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충격 이격률이 발생해서 상승이 좀 더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위에서 매도를 좀 하셨더라도 다 매도하지 마시고 절반만 매도하고 다시 밑에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요. 다시 위에서 밑에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주가를 좀 크게 보면은 지금 11선하고 21선 그 중간에서 나눠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000원과 29,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해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좀 손실률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하고 최대한 가깝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0원과 그리고 29,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지수가 좋아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 37,000원 선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흐름이 좀 흐트러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27,900원 지금 뭐 거의 뭐 60일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7,9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 이격률에 그 중기의 이격률 충격이 일어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그 상승으로 턴해서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계속적으로 뭐 절반 팔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뭐 있는데요. 뭐 GS라든지 아니면 한진해온, SOE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현재 지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들지 마시고 밑에 내려오면은 분할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패턴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트렌드 단기, 중기 지표로 크로스 체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